자,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던 분이죠. 북한 문제 전문가인데요. 김근식 경남대 교수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김근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정부가 수사 의뢰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그 대북전단 살포를 이제 북한의 어떤 대남 비난에 이어서 즉각적으로 막아주겠다고 말한 것도 이제 저자세라고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가장 제가 볼 때 활용점정은 이제 어제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그 탈북당체 두 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물론 뭐 정부의 입장에서 전단을 어떻게든 길수가 막아보겠다는 그 심정과 노력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네. 그 막으려고 하더라도 사리에 맞게 음. 일반인들이 봤을 때 논리적으로 말이 되게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탈북자 단체의 그런 헌법적 가치가 보장하는 그런 자유로운 행동에 대해서 막을 수는 없다고 한다면 예. 그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지금 이야기하는 뭐 적경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라든지 그렇죠. 군사적 긴장이라든지 예. 폐기물 문제라든지 근데 이건 굉장히 부차적인 부작용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설득을 하고 계도를 우선 해야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죠. 예. 다짜고짜 법으로 막겠다. 그리고 북에서는 탈북자 쓰레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탈북자 당치를 고발하는데 제가 가장 분노했던 것은 고발했던 법률 적용 내용이 네. 다들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걸 걸었고요.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것은 북한과의 합리적이고 굉장히 좋은 의미의 교류와 협력을 하는 걸 촉진하기 위한 법입니다. 예.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통일부가 그렇게 비난하던 전단이 어떻게 남북교류 협력 물품이 됩니까? 근데 교류협력 물품이 반출할 때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 규정을 어겼다고 지금 고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자기 모순이고 이율 배반이 돼버렸고요. 더 놀라운 것은 어제 청와대에서도 이제 통일부 편을 들어가지고 청와대 제1차장께서 직접 나와서 북한 편만 일방적으로 들고 북한의 일방적인 대남 통신선 차단 같은 내용은 항의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 통일부가 고발한 걸 보니까 또 공유수면법이라든지 무슨 항공운수법 같은 걸 또 들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억지 춘향식이거든요. 그러면 그 교수님 조금 예. 전에 김몽걸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몽걸 네. 의원은 지금 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발의를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이런 법안 발의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태의 본질은 대북전단 살포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의 수요 집회에 위안부 문제 해결하라고 시민단체가 와서 매주 수요일날 집회하면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마다 일본 정부, 아베 수상, 자기들 비난하지 말고 자기 나라 욕하지 말라고 계속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습니다. 그걸 우리 한국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했다고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하자마자 과거사 조사에서 다 무효화시켰지 않습니까? 네. 무효화시킨 가장 결정적 내용이 뭡니까? 당시에 일본과 박근혜가 합의했던 내용 중에 소녀상 철거라는 게 있었는데 소녀상 철거라는 이면 합의는 이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민간이 만든 건데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이거 어떻게 합의를 했느냐. 라면서 그 도덕성을 공격하면서 무효화시켰습니다. 교수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그 일본 대사관 앞에 수요 집회하고 이제 비교를 하셨는데 네네. 지금 그 4.27 판문점 선언에 보면 네. 그 상호 적대 행위를 금지한다는 그렇죠. 대입 명분에 따라서 어떤 그 예. 대북 확성기 방송도 그렇고 대북 중단하게 돼 전단도 있습니다. 금지하기로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예. 논리적으로 네. 그것도 정부 간 합의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네.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합의도 정부 간 합의예요. 그러나 북한은 정부가 시민사회와 일체화되어 있고 시민사회가 없기 때문에 독재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자유국가에서는 어떻게 정부가 합의했다고 해서 민간 전체를 통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깼고 4.27 판문점 선언에 정부 간 합의는 우리 지키고 있죠. 군과 정부는 절대 전단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민간이 나서서 규탄하고 집회를 하고 보내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부가 그건 법을 만들어서 막겠다고 합니까? 자, 그러면 그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네. 그럼 4.27 판문점 선언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으면 네. 판문점 선언의 내용은 내부적으로도 구속력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판문점 선언의 그렇죠. 비준 동의에 반대하십니까, 교수님은?
비준을 받는 절차가 지금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이건 여당에서 주장합니다만 또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비준이라는 것은 이미 그 대법원 판례로도 남북 간 정상 간의 합의는 신사협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닌 걸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비준 동의를 받기도 굉장히 법적으로 논란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설사 비준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비준 동의가 되면 조약으로서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그 법률이 생긴다고 해서 민간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북한에 전단을 보내고 북한을 민주화시키고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국민과 정부가 나서서 막는 것은 이건 이율배반이에요. 잠깐만. 오히려 그분들은 계도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여기 약간 쟁점 사안이 두 가지가 나온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요. 일단 첫째, 짧게요. 네. 그냥 그 뭐 대북전단이라고 하는 어떤 그 돌출된 계기를 떠나서 네. 북한 문제 전문가로서 4.27 네네. 판문점 선언의 어떤 그 비준 동의에 혹시 반대하십니까? 비준 동의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필요성 논란이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 아니, 개인의 그러니까- 의견을 한번 좀 여쭤보는 아, 거예요. 4.27 판문점에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죠. 예, 그럼 그것은 일단 남북 관계가 한 발짝 진전할 수 있는 남북 알겠습니다. 관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니까 동의하지만 이거 꼭 비준해야 된다고 해서 법적으로 가자는 좌측의 논리도 논란이 있다는 걸 좀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는 그 점 거예요. 하나 확인했고요. 두 네, 번째는 비준 동의가 되면 조약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고 네.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준 동의가 되는 순간에 판문점 선언의 내용은 법적인 구속력이 그러니까 갖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그러면 비준 그걸 동의를 가지고 받은 민간 이후에- 영역에 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비준 동의를 받은 이후 이야기죠.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 아닙니까? 네네. 근데 지금 비준 동의도 논란이 되고 있고 또 하나 비준 동의 아까 제가 말씀 대법원 판례처럼 국가로 볼 수 없는 대한민국 헌법에 논란이 있는 거고요. 네네. 또 하나는 그때 야당 측에서 반대했던 것은 막대한 재정 자금의 소요입니다. 왜냐하면 4.27 선언에 굉장히 많은 걸 합의해놨기 때문에 예. 재정 자금 소요에 대해서 마땅한 해명과 충당에 대한 조건들이 있어야만 비준 동의가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알겠습니다. 있는 거고요. 그거 가지고 지금 판문점 선언을 빗대 가지고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건 과도한 논리적 알겠습니다. 비약이고요. 그러면 다른 그런데 점에서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비준이 되지도 않았는데 음. 마치 비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주장을 전제로 해가지고 법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언어적 도당이라는 알겠습니다. 거죠. 그럼 이제 교수님의 논지에 따르면 아까 제가 수요 집회 말씀드렸잖아요.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의 논지에 따르면 그러면 그 문재인 정부는 둘째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았던 행위도 잘못된 행위라고 정확한 판단하시겠네요. 말씀이십니다. 예. 그때도 막았죠. 네. 막았는데 법으로 막았습니까? 법으로 불가능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논리기 때문에 법으로 막은 게 아니에요. 경찰들 동원해서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고 네. 또 그 탈북자 단체들의 살포라는 것이 적경지의 긴장을 가져올 수 있으니 경찰들이 그걸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네. 그러나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도 이명박 박근혜조차도 막을 때 법을 내걸지 않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이율배반적인 교류협력법 걸지 않고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이 직무집행방지법이라는 것을 동원해서 예. 막을 수 있는 근거를 가졌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탈북자 단체도 좀 신중하게 처신할 수 있는 게 그것을 문제가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공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규모로 언론 기자들 불러내고 네. 이것들 공개적으로 행사하면서 마치 홍보를 하게 되니까 네. 당연히 알려지게 되죠. 그러면 지역인들도 불안하고 북한도 바짝 긴장하게 되고 정부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탈북자 단체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좋은 행동을 하고 그것이 북한의 민주화와 북한 주민을 위한 거라면 조용히 표신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혼자 어허.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통일부가 그렇게 계도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교수님.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여권 일각에서도 지금 이게 뭐 남북 교류 협력법이나 이런 걸 적용을 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궁색하다라는 평가가 공색할 나왔으니까 정도가 아니죠. 예, 일단 그거는 논외로 치겠고요. 그러면 지금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대북전단 살포를 막았던 것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명분으로 삼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차원의 그 대북전단 살포 그 금지는 정당하다고 그러니까 받아들여도 되는 아니, 겁니까? 교수님? 금지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의 저자세와 행태에 대한 비판하는 겁니다. 김여정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로 남쪽을 비난하니까 바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통일부가 이야기하고 네. 군통신을 끊으니까 정말 자기 스스로도 궁색하게 그지없는 교류협력법을 걸어가지고 고발 조치를 하고 이게 누가 봐도 야 정말 북한 말 한마디에 그렇게 꼼짝 못하는 저자세를 왜 하는 거지? 라고
라고 의문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행태가 너무나 잘못됐다는 거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예.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단체의 일부 과잉 행동 때문에 접경 지역에 불안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꼬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 빌미 삼아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으로 전단 살포를 완전히 법적으로 막으려는 과도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마무리. 행정지도로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자,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확인차 이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교수님. 네, 짧게. 확인 많이 하시네요. 지금 그 김홍걸 의원은 이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추진을 해야 될 거고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만약에 이렇게 민주당이 추진에 나서면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저는 말씀해 주시면. 2018년에 4.27 판문점 선언을 실제로 2019년에 네. 했을 당시의 남북 관계를 봤을 때는 충분히 그 공론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지금은 일단 전반적인 남북 관계 지금 분위기나 구조적인 방향이 4.27 판문점 선언을 다시 제가 볼 때 거의 죽은 효력이 없는 이제 종이 조각이 됐는데 네네. 그걸 다시 끄집어낸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의미가 실효적으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북이 먼저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군사 분야에서는 다 어기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핵 문제는 이미 다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오래된 그 효력이 떨어진 것을 끄집어내는 건 제가 볼 때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근식입니다. 네, 김근식 경남대 교수였습니다.